안방 내놓지 않으면 당장 이혼이야. 시어머니가 던진 숟가락에 국물이 튀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 순간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터치로 남편의 모든 것을 정지시켰어요. 그래, 소원대로 해줄게. 그렇게 저는 순순히 안방을 비워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딱 하루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과연 그날 밤 그 집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들숨에는 건강을, 날숨에는 재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죠. 김치가 아삭하게 씹히는 콩나물국을 끓여 올렸는데 식탁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싸늘하더라고요. 갑자기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먹던 숟가락을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지신 거예요. 그 반동으로 국그릇이 흔들리더니 붉은 김치 국물이 제 하얀 블라우스 위로 무참하게 튀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끼는 옷이었는데 말이죠. 야, 너 언제까지 내 말 귓등으로 들을래? 안방 비우라니까 아직도 짐 안 뺐어?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며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셨어요. 전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뽑아 옷에 묻은 국물을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런데 제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화를 돋우었나 봅니다. 이번엔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시더군요. 귀 먹었냐고. 곧 귀한 손주 품은 사람이 들어올 거야. 걔가 좁은 방에서 지내야겠어? 네가 안방 내놓고 건너방으로 가.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던 남편요? 제 블라우스가 더러워진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말씀하셨잖아. 그냥 방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아침부터 사단이야. 어머니 혈압 오르시게 말이야. 그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겠죠. 남편은 시계를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몰라.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갔다 와서 방 옮겨져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알아서 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뭐가 그리 좋은지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눈을 흘기셨습니다. 들었지? 내 아들도 그러라잖아. 안방 내놓기 싫으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나가든가. 주제에 어디서 버티고 있어. 전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죠. 뒤에서 예의가 없다느니 모니 소리를 질러댔지만 상관없었어요. 방문을 굳게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아주 차분해지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매월 1일 자동 이체 목록이 떴죠. 가장 위에 있는 회사 매출이라는 이름의 1,000만 원. 사실 남편은 사업 수완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기 살려주려고 제 투자 수익금을 마치 회사 매출인 것처럼 꾸며서 보내준 돈이었죠. 제 엄지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이 버튼을 누를 때의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가차없이 눌렀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제가 다 내고 있던 사업자 대출이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다 찾아내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시누이들의 카드 리볼빙 결제 대금에 동영상 구독료까지 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이 집안을 지탱하던 모든 돈줄이 하나씩 아주 경쾌하게 끊겨 나갔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휴대폰을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친구들하고 신이 났더라고요.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오늘 내가 쏜다 하며 양주를 들이켰겠죠. 친구들이 역시 박 사장이야. 와이프 내조가 좋네 하며 치켜 세워주니 어깨가 하늘까지 솟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산할 때가 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 명의의 가족 카드를 건넸는데 웨이터 표정이 묘해지더니 그러더래요. 저 사장님, 이거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순식간에 싸해진 분위기.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기계 고장 아니냐며 당황했죠. 급히 제 개인 카드를 꺼냈지만 이번엔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연체료 미납으로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그동안 제가 대납해주던 카드값이 끊기자마자 정지가 된 거죠. 친구들이 비웃는 소리, 웨이터의 싸늘한 눈빛. 남편은 결국 친구들한테 현금을 빌려 구걸하듯 계산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저한테 전화했지만 전 받지 않았죠.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들려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비틀거리며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술기운과 분노에 가득 차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겠죠. 그런데 어쩌나 띠띠띠띠 마이너스 경쾌한 소리 대신 삐비빅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아씨 뭐야? 왜 안 열려? 남편이 도어락을 탕탕 치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비밀번호 바꿨냐? 당장 문 안 열어. 복도식 아파트라 그 소리가 온 층에 울려 퍼졌어요. 옆집 남자가 나와서 새벽부터 무슨 행패냐고 한마디 했지만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삿대질하며 싸웠대요. 전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폰 화면으로 그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주 우아하게 말이죠. 현관 밖에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전 인터폰의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네, 경비실입니다. 여기 1503호인데요. 현관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 목소리는 아주 건조하고 침착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남편은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라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신분증 주소지도 안 되어 있는 데다 집주인인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지은, 너 두고 봐. 가만 안 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전 그제야 인터폰을 껐어요. 검게 변한 화면에 비친 제 얼굴. 무표정했지만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죠.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타닥타닥 경쾌한 자판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지은이가 신고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전 이미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했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부터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긴 어둠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사이다의 서막으로 충분할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제가 그 집안의 돈줄을 하나씩 끊어냈을 때 그 인간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날 오후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피부과 로비는 아주 조용했죠. 제 첫째 시누이가 거기서 얼굴이 벌개진 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고객님, 이 카드도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결제 수단 없으세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뒤적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다른 카드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대요. 아니,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도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걸로 다시 해봐요. 하지만 결과는 삐빅 마이너스 아주 매정한 경고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죠. 고객님, 이것도 거래 정지입니다. 오늘 리프팅 시술 받으신 거 결제 안 되시면 가실 수 없어요. 결국 시누이는 그 잘난 자존심 다 구겨가며 친구한테 비굴하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야 했대요. 비슷한 시각 둘째 시누이는 백화점 명품관 라운지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답니다.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마인데 카드가 안 된다고 사람을 무시해. 본사에 컴플레인 걸 거야. 그런데 매니저가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가위를 꺼내 들더니 시누이가 내민 신용카드를 싹둑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대요. 고객님, 카드사에서 분실 신고된 카드는 즉시 회수해서 폐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못 쓰십니다. 가위질 소리에 제 둘째 시누이 심장이 덜덜 떨렸겠죠?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창피해서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대요. 결국 그 두 시누이가 백화점 앞에서 만나서 서로 꼴을 확인하고는 독이 잔뜩 올랐더라고요.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기집애 때문이야. 감히 우리 카드를 정지시켜? 가만 안 둬.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친 거죠. 현관 앞에 도착한 시누이들이 문을 발로 쾅쾅 차고 초인종을 연타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이지은, 문 열어. 네가 제정신이야? 어디서 시누이들 카드를 막아. 제가 문을 벌컥 열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첫째 시누이가 눈이 뒤집혀서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리더라고요.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장을 가리켰어요. 치려면 쳐요. 저기 CCTV 돌아가고 있으니까. 특수 폭행의 주거 침입으로 콩밥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거실 천장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니까 시누이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에서 막 풀려나서 머리가 엉망진창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들 팔을 붙잡고 헐떡거리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쑥대밭이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유치장에 보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남편도 지지 않고 삿대질을 하더군요. 야, 너 적당히 해. 내가 벌어다 준 돈 관리 좀 하라고 맡겨놨더니 그게 다 내 돈인 줄 알아? 당장 생활비 입금해. 전 코웃음을 치며 식탁으로 걸어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그들 앞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눈처럼 흩날렸죠. 관리, 착각도 정도 끝에. 이거 봐요. 매달 당신 통장에 찍힌 회사 매출 1,000만 원. 그거 어디서 나온 돈인지 똑똑히 보라고.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더라고요. 보낸 사람 계좌번호가 제 개인 계좌였으니까요. 이게 뭐야? 내 사업 수익금 아니었어?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며. 당신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 그거 매출 영원인 페이퍼 컴퍼니인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 당신 기 안 죽이려고 내 주식 배당금이랑 투자 수익금 쪼개서 용돈 준 거야. 근데 그걸지 능력인 줄 알고 밖에서 술 퍼마시고 다닌 거고.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쓰레기통 옆으로 가서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죠. 남편이 작년에 10억 기부했다고 거실 정중앙에 걸어뒀던 감사패요. 전 망설임 없이 그걸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요. 저 10억 기부금도 내 통장에서 나간 거야. 당신 이름 빌려준 거라고. 이제 알겠어? 이 집안에서 당신이 번 돈은 10원 한 장 없다는 거.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셨고 시누이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하지만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거짓말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 다 조작이야. 너 나 무시하려고 작정했지? 부부는 일심동체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당연히 내 돈이지. 그러더니 남편이 식탁을 양손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유리 물병이랑 그릇들이 박살나면서 파편 하나가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죠. 하얀 발목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사람 잡네 하고 비명을 지르셨지만 전 상처 따위 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제 눈빛이 어땠겠어요? 이미 남편을 사람으로 안 봤죠. 네, 경찰이죠? 여기 가정폭력범이 기물을 파손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위치는 경찰이라는 소리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유치장에서 나온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또 끌려가게 생겼으니 말이죠. 시어머니가 아들 등을 떠밀며 야, 민서가 일단 피해라. 저게 진짜 너 잡아넣으려나 보다. 나가자 어서. 하고는 시누이들까지 데리고 헐레벌떡 도망치더라고요. 네 사람이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아 씩씩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저 독한 년 지가 아쉬우면 연락하겠지.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 하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남편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국제 파이낸스에서 온 문자였어요. 제가 대납해주던 이자가 끊기자마자 담보대출 원금 3억을 오늘 자정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통보였죠. 남편이 저 몰래 집 담보로 빌렸었던 사채. 그동안 제가 말없이 갚아주고 있었다는 걸 그 인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오빠 왜 그래? 무슨 문자야? 시누이가 물었지만 남편은 입술만 달달 떨 뿐 대답도 못했대요. 텅 빈 집에서 전 발목에 반창고를 붙이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소장님. 저 1503호인데요. 네, 지금 바로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낮아도 되니까 무조건 빨리 팔아주세요.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대형 결혼사진을 떼어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 전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굽있는 슬리퍼로 유리 위를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쩌저정 마이너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뭉개졌죠. 전 그 파편들을 보며 차갑게 움졸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기대해. 여러분, 제 발목 상처보다 그들이 겪을 파멸이 더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엔 그들이 도망친 반지하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매운맛이거든요. 제가 집을 나오고 딱 일주일 뒤 그 집안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몰아쳤는지, 그리고 그 뻔뻔한 인간들이 제 앞에서 어떤 쇼를 했는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제가 돈줄을 끊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집 현관문 앞은 이미 붉은 딱지의 공포로 물들어 있었대요. 남편이 저 몰래 끌어다 쓴 사채 빚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들이 들이닥친 거죠. 험상궂은 남자들이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보초를 서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남편은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줄 담배만 피워댔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구석이 망하네 망해.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만삭의 배를 내민 낯선 여자였어요. 명품 캐리어를 당당하게 끌고 들어온 그 여자,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죠. 남편이 자지러지게 놀라며 뛰어나왔대요. 유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며 소파의 대자로 드러누웠답니다. 어떻게긴, 오빠가 안방 내놓는다며. 돈도 안 보내고 연락도 씹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내 뱃속에 있는 아들, 길거리에서 낳으라는 거야?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 눈이 여자의 불룩한 배에 꽂혔죠. 아, 아들, 지금 아들이라 그랬냐? 네가 우리 아들 애를 가졌어? 그 여자는 콧방귀를 끼며 배를 쓰다듬었대요. 네, 어머니. 아들 맞아요. 근데 이 집 꼴이 왜 이래요? 오빠 부자라더니 다 뻥이었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여자를 끌어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을 덥석 잡으셨답니다. 빚쟁이보다 대이을 손주가 더 소중했던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독한 년이 돈 싸 짊어지고 나갔어. 내 손주 굶길 수는 없지. 가자. 가서 단판을 짓자. 탐욕에 눈이 먼 세 사람은 그렇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다리차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직원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귀중품은 제가 챙겼으니 나머지는 다 실어주세요. 아, 저기 웨딩 사진은 그냥 버려주시고요. 그때였어요.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여자는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짐 싸는 거 멈춰. 누구 마음대로 집을 빼. 전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봤어요. 여자의 푸른 배가 보였지만 제 표정엔 미동도 없었죠. 아니,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왔니? 생각보다 늦었네. 난 벌써 다 챙겼는데.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편 몰래 집을 팔아? 이게 내 집이지 내 집이야? 법적으로 내 명의고 대출금도 내가 갚았어. 당신이 한 건 보증서서 빚 늘린 것밖에 없잖아. 아 참, 그 돈으로 저 여자 오피스텔 얻어줬다며? 제가 그 여자를 턱으로 가리키니까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배를 쑥 내밀며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나 오빠 애 가졌어요. 아들이라고요. 언니가 못 낳는 아들 내가 가졌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 내놓고 곱게 물러나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드셨죠. 들었지? 내 귀한 손주다. 첩이 들어오면 본처가 방 빼주는 게 도리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돈 내놓고 나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발밑에 확 던졌습니다. 사진들이랑 카드 명세서가 바닥에 쏟아졌죠. 남편이 그 여자랑 산부인과 다니고 아기 신발 고르는 사진, 그리고 수백만 원어치 결제 영수증들. 놀랍지도 않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 카드 내역서에 행복 산부인과 찍혔을 때부터 알아봤어. 남자 혼자 거길 왜 가겠어? 남편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더라고요. 지는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겠지만 저는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아들 타령하시더니 소원 성취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저 여자랑 오순도순 잘 사세요. 저 빚더미 위에서 전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그 여자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죠. 바로 이혼 소장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안방 원하면 가져. 대신 저 남자가 진 빚 3억이랑 사채 이자까지 다 네가 갚아. 난 이제 빠질 테니까. 그 여자가 소장을 주워들고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돈 내놔. 내 아들 목 챙겨 내놓으라고. 전 가볍게 몸을 피했고 중심을 잃은 그 여자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아! 내 배. 오빠 나 죽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남편은 기겁하며 달려가고 시어머니는 손주 잘못될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여자의 배를 문지르고 전 그 난장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삿짐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짐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옮기세요. 다 실었으면 출발하죠. 핸드백을 메고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하더라고요. 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안에서는 서로 탓하는 고함 소리와 여자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전 1층에 도착하자마자 앱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 들러 카드키를 반납했죠. 소장님, 1503호 이제 비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단 침입자들이니까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전 대기하고 있던 콜밴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아파트가 멀어지는데 속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번호를 잠시 풀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네. 그 왕관의 무게 한번 잘 견뎌봐. 전송하자마자 번호를 다시 차단하고 유심칩을 빼서 꺾어버렸어요. 그 시각 남편은 제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벽에 던졌다는데 박살난 액정 위로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겠죠? 그는 이제 전화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지옥 속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제 사이다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투자업계의 여왕으로 화려하게 비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즈니스 호텔 스위트룸. 그 창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구박받는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만 서 있었죠. 전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살짝 부딪히고는 한 모금 깊게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향기가 그동안 제 가슴을 꽉 짓누르던 그 답답한 체증을 싹 씻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최고급 공유 오피스로 출근했습니다. 가장 안쪽, 보안이 철저한 프라이빗 룸. 거기가 바로 제 새로운 요새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능 모니터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전 세계 증시 현황을 쏟아내고 있었죠. 전 머리를 질끈 묶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동자는 차트의 등락을 따라 무섭게 움직였어요. 그동안 남편기 살려주느라 억눌러왔던 제 공격적인 투자 본능이 미친 듯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였을 거예요. 잠시 머리 좀 식힐 겸 라운지로 나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제 앞으로 오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이님 아니십니까?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이는 제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활동할 때 쓰던 닉네임이었거든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물었죠. 누구시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품에서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네더군요. 명함에는 투자 자문사 대표 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분이었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이님이 올리신 바이오주 분석 리포트를 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놓친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더군요. IP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전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강 대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이번에 수천억 원 규모의 프라이빗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 펀드의 수석 트레이더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기가 막혔죠. 제가 뭘 믿고 그 큰 돈을 맡기시나요? 전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인데요. 아니요. 당신은 숨어있는 고수입니다. 그 재능을 방구석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판을 키워보시죠. 강 대표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포기했던 제 꿈과 야망이 다시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죠. 전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사생활은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수익의 20%는 성과급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강 대표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죠. 환영합니다. 이지은 파트너님. 그렇게 제 인생 이막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그 시각 제가 버리고 온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빌라촌 반지하. 거기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그 만삭의 내연녀까지. 좁은 방 두 칸에 구겨지듯 들어와 살게 된 지 며칠째였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랑 퀴퀴한 땀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아, 쥐 나왔어.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 등 뒤로 숨고 싱크대 밑에선 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쌀포대 뒤로 숨어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설치며 소란을 피우셨대요. 아이고, 사람 사는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구정물통에 들어앉았어. 첫째 시누이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답니다. 오빠, 나 진짜 여기서 못 살아.
냄새나서 미칠 것 같다고. 그년한테 가서 빌든가 어떻게 좀 해봐. 남편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담배를 피우려다 내연녀에게 등짝을 얻어맞았죠. 애 가진 사람 옆에서 담배가 넘어가? 당장 꺼. 나 여기 못 있어. 오피스텔 구해준 데서 왔더니 이게 뭐야. 나갈래. 내연녀가 짐을 챙겨 일어나니까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여자를 붙잡았대요. 지금 이 여자까지 떠나면 시어머니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또 비겁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유진아, 잠깐만. 지금 나가면 땡전 한 푼 못 건져. 조금만 참으면 돼.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 그 여자 재산이 수백억이야. 법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번 돈은 반반 나누게 돼 있어. 소송만 끝나면 내가 절반 뚝 떼어올 수 있다고. 그 말에 내연녀 귀가 솔깃해졌대요. 정말이야? 그 여자 돈이 그렇게 많아? 오빠 빚 다 갚고도 남아? 남다뿐이냐? 강남 아파트 세 채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내가 받으면 너 다 줄게. 참 웃기죠? 제 재산은 결혼 전부터 제가 일궈온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아닌데 일단 급한 불 끄려고 그런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셨대요. 그래, 내 며느리였는데 나도 지분이 있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지가 다 먹게 놔둘 순 없지.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팔자 핀다. 탐욕에 눈이 먼 내연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서 평화가 오래 갔을까요? 부엌에선 둘째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대요. 야, 너 라면 2개 끓였지? 나 하나만 줘. 배고파 죽겠어. 싫어. 이거 내가 숨겨둔 거야. 나가서 사 먹어. 돈이 있어야 사 먹지. 한 젓가락만 달라고. 시누이들이 냄비 하나 두고 머리채 잡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반지하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남편은 그 꼴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여의도의 한 스튜디오 앞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문을 열자 세련된 정장 차림에 제가 내렸죠. 제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반짝였고 제 자세에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 대표가 미리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오셨습니까? 오늘 투자 설명회 준비는 완벽합니다. 파트너님만 믿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역대급이니까요. 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켜서 비서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죠. 흥신소 직원이 찍어보낸 그 인간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반지하 창살 너머로 쭈그리고 앉아 퉁퉁 부른 라면을 나눠 먹고 있는 남편과 부스스한 머리의 시어머니. 사진 밑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더군요. 채권 추심 3단계 돌입 예정. 전 조용히 움조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지옥은 이제부터니까. 전 태블릿을 끄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행사장 입구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고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저를 감싸 안았죠. 같은 시각 남편은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엄마 배고파? 밥 없어?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빈 밥통을 긁으며 타박하셨대요. 쌀 떨어졌다. 막노동이라도 뛰라니까. 아씨, 내가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인데 노가다를 어떻게 해? 남편은 신경질을 부리며 눅눅하고 냄새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천장 위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저와 어두운 지하방에 갇힌 남편. 우리의 시간은 이제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지 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다시 왔어요. 지난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그 집구석 다 내팽개치고 나온 뒤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참, 시간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요. 누군가에겐 성공의 사다리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끝도 없는 나락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화려하게 비상했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주 시원하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마천루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망이 제일 좋은 꼭대기층에 드디어 제 이름을 딴 제2투자자문사 간판이 딱 걸렸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이사 집무실 문을 열고 세련된 화이트 슈트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데 직원들이 일제히 서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라고요. 대표님, 방송국 차량 대기 중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참 차분해지더라고요. 전 여유롭게 선글라스를 끼고 강 대표님이 기다리는 리무진에 올라탔어요. 드디어 오늘이군요. 진실을 밝히는 날. 전 웃으면서 방송국으로 향했죠. 자, 그럼 그 시각에 그 인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경기도 어느 낡은 빌라 반지하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바닥은 습기 때문에 쩍쩍 달라붙고 거미줄이 쳐진 그런 구석에 7 식구가 구겨져 살고 있었대요. 세상에나 진짜 꼴 좋죠? 시어머니는 런닝구 하나 걸치고 누워있는 남편한테 퉁퉁 부른 라면, 냄새나는 밥상을 밀어 넣으면서 타박을 하셨대요. 쌀 떨어졌다. 이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고 먹어. 그러자 남편은 아 엄마, 또 라면이야? 고기 반찬 좀 없어? 라며 투정을 부리고 옆에서 애한테 전 물리던 내연녀는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대요. 돈을 벌어와야 고기를 사지. 애 기저귀 살 돈도 없어서 천 기저귀 빨아 쓰는 판에 무슨 반찬 타령이야. 그때였어요.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더니 유명 경제 토크쇼 성공의 법칙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금융계를 뒤흔든 미다스의 손, 이지은 대표님입니다. 진행자 소개와 함께 카메라가 절 비추는 순간 젓가락질하던 남편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대요. 시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이 휘둥그레졌고요. 화면 속 저는 그들이 알던 그 식모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우아한 머리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딱 하고 웃고 있는 절 보면서 남편이 먹던 라면을 뿜으며 소리쳤대요. 엄마, 저거 지은이 아니야? 저 여자가 왜 저기 나와? 내연녀도 TV 앞으로 기어와서 소리 질렀대요. 헐 대박, 저 옷 샤넬 신상이야.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거라고. 방송에서 진행자가 절 보고 물었죠. 전업주부였다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숨기고 사셨나요? 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아주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전 오랫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어요. 겸손히 미덕이라 생각해서 제 능력을 남편 이름 뒤에 숨겼죠. 여러분, 작년에 화제가 됐던 남편의 10억 기부 뉴스 기억하시죠? 사실 그 기부금 제 개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튜디오가 난리가 났고 화면에는 제 개인 계좌에서 10억이 나간 내역이 증거로 딱 떴어요. 그 순간 그 반지하 방은 아수라장이 됐대요. 시어머니는 가슴 부여잡고 뒤로 넘어가면서 아이고 나 죽네. 그게 다 지은이 돈이었어? 10억이 네 집게 이름이냐?
라며 통곡을 하시고 넋이 나간 남편 등짝을 내연녀가 손바닥으로 팍 후려쳤대요. 이 등신아, 내가 뭘 했어. 저 여자 보통 아니라고 했잖아. 10억을 껌값처럼 쓰는 여자를 발로 차? 네가 제정신이야? 남편은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내연녀는 남편 머리채 잡고 흔들고 시누이들은 그 와중에 제 시계 보면서 저거 파텍 필립이야. 1억 넘는 거야. 라며 김칫국이나 마시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죠? 전 TV 속에서 아주 평온하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이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제 돈은 이제 가치 있는 곳에만 쓸 생각입니다. 방송 끝나고 전 리무진 안에서 바로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변호사님, 준비한 거 있죠? 바로 진행하세요. 남편 부당이득 반환 소송, 그리고 시댁 식구들 보증금이랑 통장 싹 다 가압류 신청하세요.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낼 거니까요.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그 반지하 방에 법원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보증금까지 뺏기면 그들은 이제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나앉는 거죠. 1년 전 그들이 저한테 했던 짓을,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게 돌려줄 차례니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전 리무진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어요. 어둠을 뚫고 제 펜트하우스로 달리는 길에 번개가 번쩍이더라고요. 그 시각 남편은 빗소리 들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겠죠? 여러분, 제 화려한 비상과 그들의 처절한 추락. 어떠셨나요? 진짜 사이다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지 들려드릴게요. 방송 나가고 딱 일주일 뒤였어요. 세상이 절 성공한 CEO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왔나 봐요. 남편이랑 그 내연녀가 판을 뒤집으려고 더러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아침에 핸드폰을 켰는데 세상에 유튜브 썸네일들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충격 단독. 여성 CEO 제2대표 남편 아이디어 훔쳐 성공했다? 폭로. 조강지쳐버린 남편? 알고 보니 아내가 가정 파괴범. 이런 자극적인 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돈에 눈이 먼 사이버 레카들이 남편 제보만 듣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퍼뜨린 거예요. 다음 날 출근하는데 회사 앞이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정체불명의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정문을 꽉 막고 있더라고요. 피켓에는 시뻘건 글씨로 가정 파괴범 이지은은 물러가라. 남편의 피눈물로 만든 성공, 부끄럽지 않냐? 라고 적혀 있었죠.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곳이 바로 남편 배신한 마녀의 성입니다. 라며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차가 들어서니까 시위대가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경호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제가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어깨에 날달걀 하나가 터지더라고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야, 이 도둑년아, 남편 아이디어 내놓고 가. 라는 욕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전 너무 놀라서 휘청거렸죠. 그런데 이번엔 붉은 페인트가 든 풍선이 바닥에 터지면서 제 구두를 피처럼 빨갛게 적시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그 혼란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내연녀였어요. 그 여자가 포대기에 싼 갓난아기를 업고 로비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는 거 있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일부러 더러운 걸 골라 입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우리 남편 돈 다 뺏어가서 우리 애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라며 통곡을 하는데 등에 업힌 아이는 시끄러우니까 자지러지게 울고 카메라는 그 광경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아주 비릿하게 씩 마이너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왔어? 우리 좀 살려줘. 애가 배고파 하잖아. 그 순간 가슴이 꽉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분노, 역겨움, 인간에 대한 환멸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회사 직원들은 2층 난간에서 수군거리고 진짜 훔친 건가 봐. 애까지 데려온 거 보면 진짜 억울한가 본데? 이런 소리들이 환청처럼 들렸죠. 전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강 대표님이 달려와 절 부축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요. 제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 시각,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주 말끔하게 정장을 빌려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한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제 아내 이지은이 발표한 그 투자 알고리즘, 그거 제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제 아이디어입니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 계획서를 몰래 빼돌려 투자를 받고 자기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쫓아냈다고 울먹였대요. 전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명예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재산 분할로 500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참나, 500억이 누구 집게 이름인가요?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저희 회사에는 펀드 해지 전화가 폭주했고요. 몇 시간 뒤 응급실에서 눈을 떴는데 하얀 천장이랑 소독약 냄새가 절 반기더라고요. 강 대표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옆을 지키고 계셨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이랑 과호흡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전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침대 옆에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첫째 신우이였죠. 어머 언니, 몸은 좀 어때? TV 보니까 쓰러지던데 연기력 많이 늘었더라. 옆에선 둘째 신우이가 야, 빨리 본론만 말해. 라며 보채더라고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깔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오빠가 너무 억울해하잖아. 그러니까 좋게 합의하자. 30억만 입금하면 유튜버들 싹 다 내리고 오빠도 입 다물게 해줄게. 어때? 싸게 먹히는 거야. 명백한 공갈 협박이었죠. 전 전화를 끊지 않고 스피커폰을 켠 채 강 대표님께 눈짓을 보냈어요. 대표님이 즉시 녹음을 시작하셨죠. 지금 나한테 돈 뜯어내겠다는 거니? 그거 범죄야. 범죄는 언니가 했지. 남편 아이디어 훔친 도둑년이 말이 많네. 싫으면 말고. 내일은 내 연녀 언니가 애 데리고 옥상 올라간다고 난리 칠걸. 회사 망하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버티든가. 전화를 끊고 전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싶었죠. 가족이라는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들으셨죠? 전강 대표님을 바라봤어요. 네, 녹음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바로 고소하시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고소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요.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요. 전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핏방울이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워있을 시간 없어요. 변호사님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흥신소에 연락해서 내연녀 과거 자료 오늘 안으로 다 넘기라고 하세요. 전 병실 거울 앞에 섰어요. 달걀이랑 페인트로 엉망이 된 머리카락.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젖은 머리를 빗어 넘겼죠. 거울 속 제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했죠? 그래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회사가 실체라도 있는 곳인지, 전 대학 시절부터 써온 투자 노트랑 남편의 페이퍼 컴퍼니 세무 자료가 담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내일 긴급 기자회견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나갑니다. 그날 밤 그 인간들은 반지하 방에서 치킨 시켜놓고 맥주 파티를 벌이고 있었대요. 오빠 봤어? 그 여자 쓰러질 때 표정. 진짜 쌤통이다. 신우이가 닭다리를 뜯으며 낄낄거렸고 남편도 내일 30억 들어오면 강남에 집부터 다시 사자. 라며 김칫국을 마셨죠. 내연녀도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대요. 자기들이 건드린 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내일 아침 그들에게 닥쳐올 파멸의 쓰나미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 내리꽂히더라고요.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 결의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이들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버리는지 그 통쾌한 복수국의 정점을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더라고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단상 위에 오른 제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어제 달걀 맞고 쓰러지던 그 약한 여자는 없었어요. 전 아주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갑옷처럼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전 남편이 주장하는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을 바로잡고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를 웅장하게 울리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정말 눈이 멀 정도로 터지더라고요. 전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를 띄웠어요. 바로 대학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낡은 리포트 표지였죠. 전 남편은 제가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건 제가 15년 전 대학 시절 공모전에 냈던 리포트 원본이에요. 그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알고리즘의 초기 모델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작성 날짜 보이시죠? 2010년. 전 남편을 만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파일 생성 날짜는 조작이 안 되잖아요. 명백한 증거 앞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전 쉴 새 없이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본인이 유능한 사업가였다고 했나요? 여기 법인 통장 내역 보세요. 수입은 0원인데 지출은 죄다 유흥업소, 호텔, 명품 매장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금된 돈들 전부 이지은 제 이름으로 된 제 개인 자금입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매출 하나 없는 유령 회사였고 그가 쓴 모든 돈, 심지어 내연녀한테 사준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싹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장래가 술렁임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어요. 전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받은 협박 전화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장내에 제 큰 시누이의 그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심플해. 현금 30억. 입금 안 되면 내일은 내연녀가 애 데리고 옥상 올라간다고 난리 칠걸. 회사 망하는 꼴 보고 싶으면 버티든가. 적나라한 공갈 협박 내용에 기자들이 경악하며 탄성을 내뱉더라고요. 실시간 채팅창은 이미 쓰레기 집안, 범죄 집단이라는 비난으로 폭주했고요. 전 마지막으로 내연녀의 과거 판결문을 띄웠어요. 현재 전 남편과 살고 있는 저 여자요? 과거에 3번이나 유부남들한테 접근해서 임신 빌미로 돈 뜯어내고 실형까지 살았던 전과자입니다. 이번 일도 저를 타깃으로 한 계획적인 사기극이죠. 기자회견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럼 그 시각에 그 반지하 방은 어땠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제 생중계를 보던 남편은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대요. 얼굴이 잿빛이 돼서 입술만 덜덜 떨고 있는데 옆에서 보던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답니다. 야, 이거 뭐야?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너가 번 돈이라며. 부자라며. 내연녀가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남편도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대요. 너야말로 뭐야? 전과자? 꽃뱀? 이 나쁜 년아, 나를 속여? 시끄러워.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누가 누굴 속여. 내 인생 물어내. 두 사람이 좁은 방바닥을 뒹굴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핥히고 주먹질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시누이들은 말리려다 밀려나고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니 정말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죠? 그때였어요.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서로 목을 조르고 있던 남편과 내연녀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두 사람 몰골이 피투성이에 머리카락은 다 뽑혀서 정말 귀신 같았대요. 당신을 무고 공갈 미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남편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데 그 철커덕 소리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답니다. 안 돼요. 억울해요. 저 여자가 시켜서 한 거예요.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데 남편의 그 추한 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경찰서에 불려온 시어머니랑 시누이들도 옷으로 얼굴 가리기 바빴대요. 기자들이 30억 요구한 거 맞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답니다. 정말 인과응보죠? 몇 달 뒤 법원의 최종 선고 날이었어요. 재판장님이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으시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지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명예훼손과 불륜으로 혼인을 파탄냈으니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남편은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전 구치소 접견실로 향했어요. 투명한 유리벽 사이로 전 남편과 마주 앉았죠. 남편 얼굴은 수척해져서 눈빛이 죽은 생선 같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울면서 빌더군요. 지은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잘할게.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응? 전 정말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저렇게 비굴해지다니 동정심도 안 생기더라고요. 전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 제발 살려줘, 지은아.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 나 쥐 나오는 독방 쓴단 말이야. 그가 유리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하길래 전 피식 웃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기억나? 내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안방 내놓으라고. 안방만 내놓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굴었지? 남편이 눈물 콧물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축하해, 박민석. 소원 성취했네. 그 좁고 차가운 독방, 거기가 이제 내 안방이야. 죽을 때까지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 전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벽 너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철문이 닫히는 쿵 소리가 제 과거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며 절 반겨주더군요. 진실이 밝혀지자 펀드 수익률은 수직 상승했고 강 대표님이 악수를 청하며 그러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인이시군요. 네, 아주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에요. 그때 비서가 달려와 속보를 전해줬어요. 내연녀가 위조 여권으로 도망가려다 공항에서 잡혔다고요. 아이는 아동보호소로 갔대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이죠? 전 창가로 다가가서 맑게 갠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저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들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초겨울 찬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던 날이었어요. 저희 회사 로비 구석에 웬 노인네 한 명이랑 여자 둘이 낡은 점퍼를 입고 꼬질꼬질한 행색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여러분. 그게 누구였겠어요? 바로 시어머니랑 두 시누이였어요. 옷은 때에 절어 있고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기름이 져서 떡이 됐더라고요. 지나가던 저희 직원들이 코를 막으면서 피해갈 정도였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이 와서 나가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버텼대요. 나 못 나가. 우리 며느리 만나기 전엔 죽어도 못 나가. 라면서요. 그때 제가 회전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또각또각 마이너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쫙 퍼졌죠.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퀭한 눈으로 절 보며 달려드는 거예요. 지은아, 아가.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덥석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도 무릎을 꿇고 제 코트 자락을 붙잡더라고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제 명품 바지에 얼굴을 비비는데 어머, 정말 더러운 얼룩이 확 묻더라고요. 우리 지금 찜질방에서도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이틀이나 굶었단다. 네가 쓰던 계집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잠만 좀 재워줘. 응? 옆에서 첫째 시누이도 손을 비비며 언니, 나야 소영이. 내가 철이 없었어. 언니 착하잖아. 우리 오빠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린 죄 없잖아. 라고 하고 둘째 시누이는 언니, 나 배고파 죽겠어. 밥 한 끼만 사줘. 앞으로 언니가 시키는 거 다 할게. 식모로 부려도 돼. 라며 애걸복걸하더라고요. 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손길을 피했어요.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냐고요? 아니요. 전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관심이 안 생겼어요. 전 옆에 서 있던 보안 팀장님께 눈짓을 했죠. 팀장님, 여기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제 말 한마디에 건장한 요원들이 달려와서 그 세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허공에 발길질을 하면서 이거나. 나 이 회사 대표 시어머니야.
라고 악을 썼지만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회문 밖으로 끌고 나가 내동댕이 쳤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머, 저 노숙자들 바라며 혀를 차는데 시어머니는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절 보며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독한 년, 천벌을 받을 거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이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셋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탓하며 싸우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500원 하나 없어서 먼지만 털어내며 각자 살 길 찾아 떠나는 모습. 정말 처량하기도 하죠? 같은 시각 구치소에 있는 남편은 어땠을까요? 파란 수의를 입고 작업장에서 종이 상자를 접고 있었대요. 손가락 끝이 다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도 할당량을 채워야 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대요.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나오는 그곳에서 교도관의 호통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배는 고프고 몸은 춥고 정말 비참했겠죠. 점심으로 나온 멀건 똥국을 보는데 문득 제가 예전에 차려주던 밥상이 생각났대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조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죠? 남편은 종이 상자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중얼거렸대요. 내가 미쳤었지. 따뜻한 안방 놔두고 왜 복을 발로 찼을까?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 펜트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쾌적한 온도입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절 반겨주고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거실. 전 구두를 벗고 맨발로 따뜻한 대리석을 밟으며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어요. 몸을 조이던 옷을 벗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는데 그 촉감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와인 셀러에서 비싼 와인 한 병을 꺼내 코르크를 땄어요.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을 채우고 테라스로 나갔죠. 발밑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정말 보석 같더라고요. 전 한 모금 마시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좋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유. 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여행 앱을 켰어요. 화면엔 퍼스트 클래스 세계 일주 항공권 예약 완료 창이 떠 있었죠. 파리, 뉴욕, 런던. 그동안 가고 싶어도 눈치 보느라 못 갔던 곳들을 이제 제 맘대로 다닐 거예요. 그때 강 대표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푹 쉬고 오십시오. 전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죠. 제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니까요. 거실 장식장에는 이제 예전 결혼사진 대신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제 독사진이 놓여 있어요. 전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보름달을 향해 건배를 했죠. 위하여 이지은의 찬란한 내일을. 잭 마이너스 하는 맑은 소리가 제 행복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제가 탈 거대한 비행기가 보이고 제 옆엔 명품 캐리어와 여권이 놓여 있었죠. 뉴욕행 1등석 승객분들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가벼웠답니다.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오르는 제 뒷모습에선 이제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잠시 후 활주로를 힘차게 달린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고 전 창밖으로 보이는 황금빛 태양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 눈부신 비상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방을 내놓으라며 며느리를 쫓아내려던 시댁. 결국 그들이 차지한 곳은 차가운 감옥과 길바닥이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자신의 능력을 숨긴 지은 씨가 억눌려왔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마지막 모습이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선사했는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던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진정한 안방의 주인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나 자신의 빛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은 씨가 찾은 진정한 자유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황금빛 햇살만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